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기사나 에세이 또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시작하실 때 첫 일감 따기가 굉장히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경력직을 좀 선호를 하고 약간 아름아름 일거리를 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지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라고 하셔서 막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첫 일감은 조금 어떻게 좀 따내셨는지 수주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번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가이드를 모르고 시작을 해서 좀 초반에 많이 헤매기는 했는데 네, 지금 여러분 밑줄 쫙.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번역이 뭐 게임 번역이라든지 요즘 게임 번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영상 번역이라든지 뭐 웹툰 번역이라든지 소설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뭐 문서나 약간 기술 번역 쪽? 네, 기술 번역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전공이 뭐 그런 쪽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번역을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번역을 찾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조금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잡코리아 이런 곳에서 뭐 번역가, 뭐 프리랜서 구함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 번역 회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실 건지 또는 뭐 상주 번역가도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도 또 이제 취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인가? 나한테 돈 안 떼먹고 줄 회사인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걱정되실 텐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서 그냥 일단 뭐 번역 회사가 있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이력서를 제출해 봐야지. 모든 곳에 다 일단 두드려 봤던 것 같고 네, 거기서도 또 뭐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 뭐 회사 이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번역 초반부터를 함께 해온 그런 번역 회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네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또 그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조금 검색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 내가 뭐 연이 없다, 경력이 없다 하시면은 뭐 그 구직 사이트죠. 결국에는 거기를 통해서 한번 이력서 넣어 보시고 두드려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이거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내가 번역을 사랑하고 한국 문학을 사랑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매달 나가는 월세, 교통비, 이제 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산이 조금 제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조금 주기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고 그것도 빨리 받아야 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번역료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정산해주는 뭐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기적으로 이제 얼마 이렇게 좀 규칙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은 프리랜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번역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회사 소속 뭐 번역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주 번역가가 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번역가를 필요로 하는 회사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이 걱정되신다 하는 분들은 완전히 프리랜서를 하시는 것보다는 고정 수익이 조금 있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번역료 같은 경우에는 번역의 뭐 종류라든지 번역 의뢰 측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 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경력이 조금 쌓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받는 최저 단가, 최고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 4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 4배 이상? 네, 그러니까 꽤 그게 있는 편이죠. 그래서 경력에 따라 오름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저가로 시작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번역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지금은 그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투잡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거기에서
처음 많이 번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처음 시작하기엔 좋지만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번역가 분들이 조금 소신을 갖고 그 단가를 본인의 가치를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최저 단가에 맞추지 않고 제가 내세운 그건 말은 그거였어요. 뭐 빠르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번역이 아니라 조금 더 꼼꼼하게 번역을 원하시는 분들만 의뢰를 주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주 최저가로 가지는 않게 그래서 약간 그런 소신을 갖고 번역 일을 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경력에 따라서 번역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시다 보시면 네, 그리고 만약에 내 번역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 이하로 받지 않으시고 조금 네, 소신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 건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글 쓰기도 그렇고, 언어를 만지는 거는 주업으로 하지 말고 자꾸 부업으로 하잖아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 자체가, 뭐 지금은 그래도 스토리가 좀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고 네. 있는 상태라서 상황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좀 약간 쇠퇴하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은 사실 번역을 주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망생 분들을 위해서 번역을 진짜 내 제1의 직업으로 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막 풍족하게 살진 않더라도 그냥 뭐 월세 내고 식비 내고 그냥 계속 살아갈 수는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 증거,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 네, 물론 뭐 저보다 이제 오래 번역만 하신 분들도 많고 뭐 문학 쪽에서도 많이 계신데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지만 이게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 저도 불과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외부에서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때 일 잘했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같이 좀 해보면 네, 윤택한 삶을. 그죠. 결국은 돈이죠, 그게. 그죠. 그래서 뭐 고정적인 수입 혹은 뭐 그때 벌었던 월급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번역이라면 저는 좀 덜 벌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그 직업 특성상 벌이가 좋을 때는 그죠. 성수기와 비수기가 너무 쫄 때가지고 네네. 뭐 1, 2주 만에 한 달 월급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또 1, 2주간 쉬게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 네. 탕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 그쵸. 여러분 저도 무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랍니다. 욕심이 드글드글해 보이지만 저도 이제 물건을 잘 안 사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질문 받거든요. 작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작가하면 굶어 죽는데서 이런 질문 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글을 내 제1의 직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제1의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능은 하다. 물론 약간의 자갈밭길, 가시밭길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가 쭉 다 그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여기 너무너무 좋아해 하시면은 좀 소비를 줄이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와 희망까지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 제발!